네, 4.13 총선의 공식 후보 등록일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천자 명단이 확정되지 못한 지역구도 제법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천 탈락자의 재심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권은 공천으로 해가 뜨고 공천으로 해가 지지만 감동과 희생은 없고 반목과 갈등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끝자락에 와 있는 여야의 공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막바지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동안 김무성 대표 말을 아껴오다 오랜만에 또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친박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네요, 지금. 예,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찌됐건 간에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민 여론상 네. 그 학살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까지 어찌됐건 간에 정부 여당 대통령 청와대나 친박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예. 공천 결과를 놓고 좋지 않은 국민 여론에 대해서 예. 대표로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일단 보류된 사항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결국에는 공관위와 친박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국민 여론을 등에 좀 업으려고 하는 이런 양동 작전이 아니냐. 예.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현경병 의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도장 안 찍겠다는 거에 의해서 이번에도 좀 정치 제스처 아니냐 아, 예.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의결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예. 당 대표가 어떤 가부 결정을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회의를 안 연 거거든요. 이번의 예. 경우에. 예. 그리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대표로서 그냥 기자회견을 한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다음에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면 이게 아마 보나마나 통과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비박계, 예. 특히 친이계, 예. 친유승민 예. 이런 분들의 그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예. 정치행위 정도로 해석합니다. 면피성 정치행위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 측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공천을 어느 정도 받고 또 경선에 붙여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해석들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살생부가 어쨌든 본인에서 유발이 되었고 예. 그 살생부 때문에 녹취 사건 생겼고 예. 그러면서 뭐 큰 사단이 날 듯하다가 예. 김무성 대표가 한 일주일 말을 하지 않다가 예. 말하면 죽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뭐 미안합니다 뭐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가출했던 사무총장이 네. 돌아오고 이럴 때 네. 물밑에서 크게 합의는 됐다고 봅니다. 네. 이 상향식 경선을 뭐 지금 보면 한 56% 했잖아요. 예. 44%는 단수 공천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그냥 이 자기 주변에 뭐 비박 중에서 특히 자신의 측근 예. 김용학 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예. 이 적당히 지금 세 분리 상황에서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비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쩔 수 없다라는 한계를 노출한 거죠. 예. 근데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천 제거가 되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공천 문 닫기 전에 그래도 한번 되어들었다라는 네, 네.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 있는 것 예. 외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저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예, 나서서 예. 상향식 공천을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말한 대로 정치 생명을 걸었어야 되죠. 지금 정치 생명 안 걸지 않습니까? 네.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바로 되받으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끌려온 거죠. 왜냐하면 예. 공관이라든가 최고위가 다 사실상 친박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가 말은 대표지만 대표로 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마지막에 예. 이제 도장 찍는 거 정도가 예.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처럼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그중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예. 물론 공관위의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너무 강경하고 사실상 이한구 공관위원장 애초부터 이미 다 찍어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관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성과라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대표로서 보여주는 것 예. 이게
향후에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도 네. 생각하는 그런 예.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좀?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 결국에 이게 옥새 파동 네. 내지는 준 옥새 파동까지는 갈 확률이 있다. 김무성 대표의 필리버스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소한의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제기했던 현재 보류된 예. 그 단수 추천 7군데하고 예. 그다음에 그 우선 추천제 한 군데 중에서 예. 정말 억울하다고 할 정도의 어떤 몇몇 지역은 갖다가 구제 내면서 예. 결국에는 국민 여론에게 이 정도는 했다. 우리 아, 새누리당이. 예. 그러니까 예. 김무성 개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 정도는 했다. 현재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게 결국에 58.2%라면서요. 예. 친박에서 공천 받은 분. 예, 그럼 예. 결국에 60%를 갖다가 독식한 겁니다. 예. 이때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따가운 국민 여론을 네. 무마시키는데 당 대표로서 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그런데 상당히 버티는 게 예. 그 최고회의 적어도 내일 또 지금 최고회의를 안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계속해서 구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 저는 한 3, 4일은 더 가지 않겠느냐. 3, 4일이나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예. 당 차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김무성 대표 개인 차원 예. 또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을 챙긴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사실 어제 그 이한구 위원장이 그 방금 화면에 나오듯이 분명히 사무총장 황진화 사무총장과 예, 예. 홍문표 사무1 부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합의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와서 뭐 공천 학살, 특히 비박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체면 치레용 네. 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하면서도 딸랑 2군데를 통과시켰는데 네. 그마저도 김승태, 김학용 의원 누가 봐도 다 알려져 있는 김무성계 의원들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당 차원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 개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지금 3, 4일 예상을 하셨는데 길어질 것도 없어요. 네. 23일, 24일 날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록이 당장 예, 그 임박했는데요. 뭐 등록하기 전에 공천장 전체 불러서 수여하는 행사도 해야 될 거고요. 예. 비례대표도 발표해야 될 거고. 예. 뭐 지금 저렇게 하는 부분이 비례대표에서 본인이 뭐 일부를 갖다가 넣기 위한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 바지 사장이 옥새를 가지고 다니봤자 옥새 하나 또 만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옥새 파동이 날 것도 없습니다. 예. 정치는 말로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자기가 주장해오던 상향식 경선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지금 공천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네. 저런 식으로 그냥 힘 빠진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거나 하는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예. 제대로 해서 본인 예. 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예. 이 공천은 잘못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해야죠. 네. 말을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걸 가지고 어디에 진정성이 있으며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상향식이 문제가 수많이 있다고 저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이 가장 민주주의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와가지고 5개월을 끌면서 네. 그걸로 공천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는 접수 받자마자 한 보름 만에요. 공천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요. 예. 한마디로 책임을 져야지요.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결국에 며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승민 의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유승민 의원 문제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심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금 공천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때면 재판단입니다만은 네네. 이한구 공관위원장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논란이 보기에는 되고 김무성 있죠. 대표가 나름대로 예.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그게 개인이든 그룹이든지 간에 예.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예. 입장을 통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다. 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도 공관위에서 사실 최고위로 넘겼다가 최고위에서 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 건이 마지막 뜨거운 감자가 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의 공천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거 예. 이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한구 공관위원장 역시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당을 어떤 화합적인 모양새로 각 다양한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처음부터 찍어내기를 하겠다. 사실상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 새누리당의 공천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져야 될 신뢰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된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저는 이미 결정은 됐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은 단지 마지막 이제 어떤 그 결정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내놓을 건가 예. 같이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유승민 의원을 반드시 찍어내겠다라고 했던 흐름들은 네. 그동안에 다양한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이한구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예. 다른 친박계 의원들이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네. 결정은 다 돼 있다. 마지막 결정 발표와 유승민 의원의 결심과 그다음 행보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그 이한구 공관위원이나 친박 측의 행위나 네. 또 유승민 의원의 개인의 행위나 두 가지 다요. 국민을 갖다가 저는 왜곡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루하루가요. 네. 각 당이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총선에 임하는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미래 비전이 있느냐, 물갈이가 있느냐 네. 보여줘야 될 건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번 총선은 결국은 유승민 공천처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른 이슈들은 정발됐어요. 우리 여기서도 양당이 내놓은 정책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예. 유승민 공천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탈당하니 안 하니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그 측근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 뭐 수차례에 걸쳐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국민 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들미기면서 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원내대표 연설 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측근들이 다 지금 공천 탈락이 되었으면요, 유승민은 저기 칩거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무소속 출마하니 뭐 어쩌니 알 게 아니라 예. 입장을 밝혀야죠. 공천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다. 예.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예. 이분들하고 같이 무소속 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요. 저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방침에 되어들면서 했어.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을 시키려면 이번에 예. 정치적 행위로 보여줘야지요. 예. 전부 다요. 잘라내겠다는 사람도 가장 먼저 공천을 할 때 유승민은 어떤 이 정부의 그 이 정책, 대통령의 어떤 정책 운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정무적 판단으로 잘라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발표하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죠. 지금 공천 말까지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칼에 피 안 묻히려고 공관위하고 최고위원회 주고받거니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별 대단할 것도 없는 유승민 의원을요. 예. 대단하게 키워주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뭐 공천을 못 받을 경우 중대 결심하겠다 오늘 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정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할 걸 아는데 네. 거기서 받는 공천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유승민 의원은요, 본인 스스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서 네. 또 탈락한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연대를 만들어서 네. 싸우겠다. 네. 이런 말을 해야지. 거기에 그런 목을 넣어놓고 그냥 공천 줬다 칩시다. 네, 네. 설사 제가 줄 리도 없다고 봅니다만은 예. 줬다 치면 그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천장 받아서 열심히 또 한다 할 겁니까?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나 이번에 공천에서 되어가는 결과하고 자신 측근 다 죽이고 자기 혼자 공천 받아서 이재호 의원처럼 4년 국회의원 더 하다가 또 다음에 혼자서 사라질 겁니까?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할 것 쪽으로 약간 좀 기운다면요. 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공천을 받는다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보고 있고 예, 예. 뭐 사실 여부를 결정해 놓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예. 근데 이런 중에 사실은 그동안 본인과 가까웠던 여러 의원들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 동지나 개파적이지 않은데 원내대표단이 같이 속겠다고 해서 배제된 분들도 여럿이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 전화 정도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예. 정치적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제 마침 그래도 네. 그나마 네. 공천 탈락하면 중대 결심이라고 밝혔는데 네. 저는 뭐 저 말씀은 뭐 무소속 출마라는 걸로 그대로 결심이 될 것이고 네. 조금 더 포괄적인 연대로 네, 또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뭐 이런 선이겠죠. 탈락하신 분들하고 무소속 연대를 할 근데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황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이미 이 공천은 좀 불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도 이미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려서 출마하는 거하고 예. 본인이 먼저 출마하는 거하고 상당히 피해자 코스프레에 있어서 예.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지금 유승민 의원도 나름대로 계산하에 지금 기다리고 계산하고 있는 거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배제되기를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부분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천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품위, 그다음에 편한 지역의 다선, 그다음에 당의 정체성인데 네. 유승민 의원은 충분히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편안한 지역의 다선이고 예. 그다음에 정체성에 걸려 있는 거고 더더구나 이 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 원내대표하고 구분이 안 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여당의 그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이 민주공화국이다? 그것은 야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그건 곧바로 얘기하면 지금 정부가 독재 정부란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중견 정치인으로서는 예. 다른 소리는 아니고 충분히 배제될 만한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약간 결을 좀 달리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가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었고 대통령과 사실은 저는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입법부를 상징하는 정당과 집권당으로서 역할이 단지 대통령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예. 잘못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네. 이유를 제기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던 다양한 우리 복지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집권 정당으로서 같이 토론해 볼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었고 예.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그동안 계속 내보였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이고 네. 마지막에 저는 그렇지만 당내 상황에 의해서 그동안의 여러 이 정치적인 새누리당 내 배경에 의해서 사실상 저는 공천이 배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신호들, 유승민 의원을 배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예. 당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당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예. 여기 사실은 한 의원이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싸우기에는 사실은 우리 정치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들 예.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보여줬던 새로운 합리적 보수의 흐름들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경청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유승민 한 의원이 가지만. 이제 조금 네, 하겠습니다. 황 선생님. 개혁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한 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저는 뭐 일부 그 부분 옳다고 보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건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개인으로서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당내 합의를 거쳐서 한 것인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당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갖다가 야당과 그렇게 했는데 야당이 사실은 공무원 노조라든지 예. 민노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연금 개혁을 못하게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그런 이 한마디로 기득권을 얻고 연금 개혁을 갖다가 방해하는 야당에 동조를 해준 겁니다. 네. 이거 개혁이냐? 그 다음에요. 국회법 개정안 부분은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어떤 이 제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누구보다도 더 많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한밤중에 세월호 그 시행령 그 뭐 과장 한 명을 갖다가 뭐 민간인으로 하냐 공무원으로 하느냐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갖다 전격으로 통과시킨 것이 옳았느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본인이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지만은 본인은 당내에서 이 정의는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일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네. 자, 새누리당이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걸 갖다 다시 번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를 유승민 의원은요 정치를 그만둘 이유가 충분하다 봅니다. 자리와 뭐 직책에 좀 맞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뭐 같은 말씀이기 아, 예. 때문에 짧게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으로서 예. 좋은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로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부적절했고 네.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비판의 소지가 당연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공천이라는 것이 전체 선거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부분이 너무나 커졌단 말입니다. 예. 만일 공천이 탈락이 되면은 민심 이반의 역풍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결국엔 그런 결론이 났으면은 공간이가 아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해서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하면서 이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에 넘깁니까? 네. 그럼 또 최고위원은 또 뭡니까? 저렇게 무력하게 최고위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여론이 그렇게 부담이 되면은 네. 서로 안 떠안으려고 폭탄 돌리기밖에 더 되냐고요. 네. 이렇게 공간이는 공간이대로 무책임하고 예.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론 눈치 보느라고 서로 부담 안 떠안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당해야죠. 예. 공간이는 공간이대로 최고 넘어왔으면 최고위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 전체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줘야지 이걸 최고위도 안 하고 계속 유승민 의원 공천 하나 남겨놓고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당의 모습이 굉장히 정돈되지 못하다. 그 출발은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목표를 공관위가 제기함으로써 예. 공천의 전체적인 어떤 중립성, 객관성,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새누리당이 신뢰받는 계기를 놓쳐버렸다는 측면에서 네. 지적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학교에서 대통령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미국의 다양한 제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 때문에 더 골치를 놨습니다. 그래서 예. 설득하느라고 왜 입법부가 보는 시각과 행정부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견도 나오고 이걸 조율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예.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의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당연시하다 보니까 마치 청와대나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끊임없이 그런 정책의 이슈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충분히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같이 당내에서 토론도 하고 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국회법 유승민 개정안을 의원을 통과시킬 때 제대로 토론도 안 된 채 통과시켰어요. 뭔 법을 통과시키는지도 모르고 투표한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집권 여당이 가져야 될 사실은 국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예의라든가 품격이 예. 있습니다. 저는 예. 이번 공천 과정에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일방적인 그런 공천 과정이 되면서 도리어 여당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대통령의 향후 국정도 더욱더 리더십을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는 예. 사실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뭐 앞서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유승민 의원이 만약 공천을 못 받게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무소속 가능성, 출마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탈락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단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진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무소속 출마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강은나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칼바람이 지나간 새누리당에는 친이계 인사들의 탈당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당의 정체성이 청와대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런 정체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당에 제가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조혜진 의원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 거취를 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줄 잘 서고 권력에 잘 보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나쁜 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밀실 공천이고 보복 공천이고 집단 학살 공천입니다. 대구의 삼선 주호영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가 나서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양구 위원장이 일축하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상수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역 기반이 탄탄한 5선의 이재호, 3선의 진영 의원도 무소속 출마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2008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계가 당을 뛰쳐나가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던 것처럼 이번엔 친이계를 중심으로 비박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한 것에 대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 매우 걱정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과거에 그 비박연대, 그러니까 친박연대라고 해서요. 18대 때죠. 18대 때 친박연대끼리 해서 이제 무소속 연대로 해서 여당,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랑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두 개가 있었죠. 친박연대가 있었고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었고. 무소속 연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친박연대는 14석. 그렇죠. 그다음에 친박 무소속 연대도 김무성 대표 이쪽이었죠. 예. 여기도 11석인가 됐죠. 예. 13석인데 네. 그게 무소속 연대는 다섯 명 정도고 예. 나머지는 각각이 살아 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전에 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요. 김무성 의원이 지금 측근들하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측근들하고 지금 긴급 회동을 좀 갖고 있다. 지금 당 상황과 관련해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오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 대표 쪽하고 지금 나머지 신박 계 의원들하고
뭔가 좀 갈등이 좀 너무 첨예해지는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런 그 태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 비박을 결집해서 이번에 예. 친박이 너무한 공천이 아닌 그래서 이대로 쉽게 그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는 예.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자, 뭘 목표로 하느냐? 네. 지금까지 행 공천을 물려가지고 네, 자, 공천한 거 무효를 한다. 다시 공천을 하겠다. 그럼 컷오프 됐다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살려주겠다. 네. 그것이 가능을 하겠습니까? 뭐가 하나 또 되려면요. 저 당은 녹취록이 또 나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또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 또 친박 핵심 실세나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뭐 하나 걸려가지고 예. 한 개쯤 또 언론에서 종편에서 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화들짝 난리가 나서 이 공천의 배후가 어디다 이렇게 되면요. 예.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물 밑에 또 서로 시끄럽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조율해 와서 죽은 사람 몇 명 살려줄지는 몰라도 네. 그거 없으면 공천은 거의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고 네. 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비박들이 지금 뭐 이 무소속 연대를 한다는데 김무성 대표가 대표를 던지고 네. 비박들은 다 집결해라 나가서 저 밖에 하고 같이 가자 네. 당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새누리당은 한 10번쯤 그럴 만한 계기가 있던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네. 15대 때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공천에 반발을 해서 예. 무소속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대구에서만 8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무소속이요. 예, 예. 그리고 18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친박연대와 무소속 출신들로 해서 예. 14명, 13명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온 적이 있었고 예. 이번에 마찬가지로 지난 18대의 친이계에 의한 친박 공천학살, 네. 19대의 친박에 의한 친이 공천학살, 예. 지금 이번에 또 반복된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천이 개파 공천이라는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한 두세 개 갈래가 틀리긴 틀립니다. 예. 무소속인 부분들이 예. 또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무소속을 선호하지 않는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전국적인 돌풍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합리적인 그 보수 연대, 예, 예. 특히 분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 정도 당을 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하겠죠. 예. 시도를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 간 연대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가시화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은 당에서 했지만은 이제 그 3월 24일이 지나고 나면은 예. 이제는 심판권이 국민한테 돌아옵니다. 예, 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 나온 게 일여 다야 구도 속에서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까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다여 다야 구도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다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앞쪽에 다야는 아주 약한 다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새누리당의 응집력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가도 마지막 중요한 계기에는 같이 결집을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보여줬던 거나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이한국, 김무성 이 갈등은 네. 제가 볼 때는 치킨 게임은 아니다. 네. 서로 마지막까지 가서 부딪히는 치킨 게임은 아니고 네.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면서 그 협상이 아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네. 이렇게 협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 협상에서는 포지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도에서 누군가가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받았고 그 일정한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비박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구조하면서 당의 모양새를 갖춰나가느냐 이게 예. 본인의 이제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협상할 수 있는 일단 자신의 지렛대를 가졌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는 마지막까지 네. 이한구 위원장을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행보를 보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한구 위원장은 워낙 강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쉽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호응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 마지막 순간에 저는 타협의 접점을 두 분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얼마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집하고 이렇게 뭐랄까 합의를 본다 하면 지지자들은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도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참 궁금해요. 지금요 빨리 공천 국면을 벗어나서 매듭 짓고 네. 뭐 이제 뭐 정책 발표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예. 이래야지 예.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새누리당은 하루에 제가 볼 때 한 몇십만 표씩 까먹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천을 이미 발표한 사람들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지금 뭐 마지막에 경선 몇 군데 남은 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 지금 이미 공천을 정리한 게 몇 개인가 하면요. 예. 249개. 지금 발표 안 한 게 4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4개를 갖다 영향을 미친다고 저렇게 대표가 마지막에 보이콧하고 한번 뒤집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뒤집어도 우습게 될 겁니다. 더민주에 지금 윤우덕 의원을 재심에서 살려줬다는 게 저게 더민주에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까?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비박연대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얼마나 움직이냐는 건데 저 예. 분들이 만약에 예. 뭐 이 안철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영 뭐 먼 사이도 아니고 예. 정권 때 친하게 지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연대가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들어오는 이삭은 좌우 안 가리고 다 받겠다는 예. 국민의당하고 합쳐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오히려 플러스 네. 요인이 많을 건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을 건가 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국민 여론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대구 영남 지역이고 또 호남 지역은 나름대로 각자의 패권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좀 예. 문제는 122개의 수도권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의 문제가 있고 네. 결국에 이재호, 그 진영 이런 의원들을 갖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배제한 이런 요인들이 새누리당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현재로서 보면은 예. 그렇지만은 야당이 그러면 잘하느냐? 야당이 방금 말하면 윤우덕 의원을 또 살리고 이렇게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네. 이런 판이 될 확률이 있으면서 네, 네. 결국에는 자기 진영만 나가서 열성 지지자들만 나가서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네.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은 보수층이 특히 분리할 것도 없는 네. 그런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보입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겠군요. 지금 보면. 그래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됐다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 파동을 통해서 특히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동안의 행보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예. 지역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갈등과 파열음으로 마무리되는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네. 사실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야당도 역시 이 각 지역에서 접전이 되는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네. 더불어민주당이 연대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지역에서 아마 작은 정도의 연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측 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판세가 그래도 역시 집권당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유권자들께서 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네. 좀 심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해보게 되면서요. 이런 가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인가요? 대구 한번 방문했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또 부산을 한번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방문하고 1시간에 1개꼴로 모두 4개 행사를 소화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개소 1주년을 축하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강조하며 판로 개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 물건이 안 팔린다 이렇게 자꾸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창조경제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더 좀 좋은 서비스를 할까.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에서는 창의적 수산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수산업 제도약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른 김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스낵 김으로 만들게 되면 수출할 때 부가가치가 3배 정도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구 경북 방문 때와는 달리 부산 현지 주민들과도 직접 만났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5만 개 넘게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 뭔가 그 뜻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영남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기 위한 선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경제 행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김혜영 기자의 마지막 문장처럼 경제 행보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의구심을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구 때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까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 달리 해석할 필요 없이요. 결국엔 여권이 누리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알고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측면에서 일정을 짜서 대통령 행사 가는 거고 네. 단지 이제 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예. 공교롭게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 지역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친박 핵심 중에 또 손꼽히는 유기준 전 장관 예. 이 지금 아직 경선 중이거든요. 예. 그런 데서 아무래도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대구 갔을 때 대구 간 그날 여론조사를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것도 경선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지금 그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여론이 상당히 있죠. 예. 대구에 갔을 때도 지난 3월 10일인데 네. 대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서구, 북구를 비롯해서 수성구해서 쟁점 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막상 보니까 대구 지역만 공관위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15일 날 공천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고 네. 이번 부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라든지 네. 그 갇힌 곳이 사하을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번에 친박 또 새로 범친박이 되는 분들의 그 경합 지역을 가신 꼴이 돼서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씻으려면 예. 제가 볼 때 앞으로 예. 본인이 언급하신 것처럼 예. 다른 지역 지난 달 2월 25일 날 대전을 방문했던 것처럼 예. 전국을 창조혁신센터 골고루 방문하면서 예. 의혹을 싣는 게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로 봅니다. 이제 공천이 이제 며칠이면 다 끝납니다. 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들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고 예. 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책으로 서게 됩니다. 예. 경제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내실 있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한테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지금 뭐 2004년부터 사실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부의 통제력을 상실해서 뭐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장 후보, 당 대표에 다 졌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급기야 벌어진 일이 국회법 개정안 파문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장악, 임기 후반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정권을 창출하고 또 퇴임 이후에 정치적 기반 유지, 특히 영남권에 그 부분에 굉장히 이 골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 정치적인 논란만 하다가 네. 시간 지나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00년에 보면 그 당시 16대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투표일 며칠을 앞두고 네. 6.15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재 네. 정권에서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역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영남에도 조금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쑥 떨어지고 예. 수도권에도 좀 안 좋게 작용해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당시에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이 불법이 아니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보는데 예. 공천과 이렇게 맞물려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쪽 편 저쪽 편 아닌 예. 중간에 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네. 좀 심사숙고해야죠. 지금 여권 내부의 결정이 보면요. 예. 소수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예. 계속 저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소수에 의한 결정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 부분이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끄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예. 노 대통령이 자기가 내리는 결정마다 다 성공한다고 봤거든요. 탄핵 때도 결국은 엄청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 방에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런 어떤 결정 과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20여일 남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예, 예. 몇 번의 그런 파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저는 박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잘못됐다. 예. 이화 부정관, 뭐 배밭이나 오이밭에서는 가끈도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국민 통합력 그리고 국정 장악을 위해서는 도리어 더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네. 대통령이 분명히 오해를 살 그런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간 지역마다 다 선거에 관련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오해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거기서 바로 우리 참모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대통령은 분명히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참모들이 절대 거기는 가서 안 된다 진언을 하고 막아야죠. 막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일정대로 가게 되죠. 예. 결국 그것이 향후에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의원회관에서 최근 들어가 좀 회동을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이 지금 계속 사과해라.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사과해라 하는데 사과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 정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원유철 원내대표 친박 성향의 이제 최고위원 구성원 중에서 예. 그분들이 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보류된 상태를 갖다 개인적으로 당 대표로서 밝힌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것을 갖다가 최고위에서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오히려 더 세게 나갔죠. 예. 그건 사과할 일 아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은 이제 그럼 한 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 구부리든지.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면 당연히 네. 이 보류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의를 요청하자든지 공간위에 예. 하면서 최고의 의견을 이끌어내려고 하든지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선포를 하겠죠. 네. 보류를 된 상태에서 다시 정치적으로 심의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예. 한 발 더 나가는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어제 이제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107석을 기준석으로 좀 삼았거든요. 안 그럼 뭐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은데. 1월 27일 날 이제 예. 그 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의석이 108석인데 네. 어쨌거나 바로 한 분이 나가면서 이제 이 107석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예. 이번에 더민주가 107석을 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사실은 이 말씀보다 반대로 뒤집어서 네. 107석을 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사실. 예. 뭐 당연히 당에 남으실 것 같고 네. 조금 있으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 킹메이커 부분 네. 이제는 킹메이커가 아니라서 네. 킹으로서 예. 뭐의 그 상당히 중심에 서게 되지 않냐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예. 이분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 특히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네. 그 문재인 전 대표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네. 다. 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네. 그동안 네.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날은 그래도 조금 성숙되면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좀 후하게 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논평까지 네. 하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조금 더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도 실체가 필요하듯이 그 본인이 킹메이커를 했다는 부분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2년 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킹메이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일조를 하신 부분 정도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중요한 시국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분의 예. 그 킹메이커냐 킹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107석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107석이 되면은 비례대표도 한 12석 정도 후하게 잡고 예. 나머지 지역구가 95석이 돼야 되는데 네, 지난번 19대 때 수도권에서 굉장히 해서 한 60 몇 석에서 70석으로 잡더라도 예. 결국엔 그러면 나머지 25석을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렇게 해야 예. 지역구 95석이 돼서 107석이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녹록지 않은 것이 이제 외부 상황이 새누리당이 전열 정비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오늘 상황하고 새누리당은 또 전열이 정비될 거예요. 네. 더더구나 오늘 원주철 대표가 네. 맞바람을 놓기 위해서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직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봉균 그 전 재위원장 김종인 대표하고요. 그 사실은 같은 급수예요. 경제 관료로서는. 예. 그리고 더 대비되는 게 국보에 참여 안 하신 분이에요. 네, 네. 지금 그런 예.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전열 정비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또 다시 호남에서 전열 정비를 해서 이렇게 가다듬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호남과 충청권에 있어서 그다음 수도권의 싸움에 있어서 네. 지역구 95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렇지만 100석의 근접은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예. 어떻게 전망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예. 특히 지금 수도권에서는 예. 1 내지 5% 차이로 예. 국민의당 후보들이 있죠. 정의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정의당과도 예. 지금 연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사실상 다 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마지막에 그런 연대라든가 흐름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네. 사실은 107석이라고 제시한 목표가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특히 새누리당은 선거에 강하고 예. 또 이 조직력이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막판에 잘못하면은 아주 저조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저는 당면 목표는 네. 나중에 뭐 킹메이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본인도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했던 지금 모습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공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네.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허동준 동작 그 당시 후보라든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일주일 하고 예. 뭐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갈등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고 예. 정청래 의원도 이제 뭐 그러니까요.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당의 흐름은 잘 장악하고 있는데 예. 과연 다른 당과 연대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예. 그리고 일부는 충청, 강원에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이 부분인데 현재 김종인 대표의 모든 관심은 네.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각 지역마다 역량들을 높여주느냐 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하도 자신감을 보여서 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뒤에 어떻게 역할을 할까 더 궁금했었는데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그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좀 107석은 엄살이라고 봅니다. 왜 네. 엄살이라고 보느냐 하면요. 엄살이라면? 그러면 더민주가 107석이라면 예. 지금 뭐 국민의당이 크게 많이 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 합쳐도 한 20석이 안 될 건데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해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러면 남은 17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지금 107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1월 중순경에 더민주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네. 더민주의 지지율을 초월한 예. 그 시점에 기준을 두고요. 예. 굉장히 기준을 낮춰서 예. 저 이상만 되면 무조건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업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기준치를 굉장히 낮춰난 거라 봐야죠. 예. 그러면 그 뒤를 지금 계산하고 예, 있다고 그리고 봐야 지금 되는 이번에 이 공천 과정에 보면 네. 박원순계가 거의 대규모 학살을 당했습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친노가 아닌 친문재인계가 뭐 거의 다 살았고요. 네. 원래 범친노가 한 80, 그 다음에 한 나머지 비주류가 한 40인데 지금 탈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 네. 친노는 한 20명 정도만, 범친노는 20명 정도만 이렇게 당했고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죠. 네. 그런데 이 비주류는 한 그 2분의 1, 절반 이상이 이렇게 숫자로는 비슷비슷한데 예. 이 비주류는 한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박원순계도 많이 이렇게 제거했어요. 네. 결국은 김종인 네. 대표의 공천의 결과는 문재인 대표의 잠재적 라이벌들 제거 네. 내지는 이 친노 원로들 간섭 네. 많이 하고 귀찮은 사람들 날리는 거. 네. 또 그리고 이 반개 육두품 친노 중에서 뭐 행동 대장 중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 날리는 거. 네. 이런 부분 박원순계 날리는 거. 네. 그리고 안철수는 아예 탈당시켜버리고.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완벽하게 당을 친문재인 당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이 김종인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 간의 관계는 예. 서로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빨하고 잇몸하고처럼 아,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망치한 관계죠. 이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미묘한 긴장 관계는 갖고 있겠죠. 저분도 야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네. 총선까지는 내가 철저하게 당신의 요구 사항대로 해주되 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자. 예. 근데 총선 이후에는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좀 국민의당 상황을 좀 끝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저희 뉴스 시작할 때 들어온 속보가 김한길 대표가 지금 야권연대 무산을 책임지고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탈당은 안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정호준 의원의 입당으로 네. 지금 또 한두 명 더 야권에서 지금 입당할 사람이 있는데 예. 또 나갈 분이 지금 임내연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고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는 지금 하루 됐다 하루 안 됐다 하루 예. 됐다 하루 안 됐다 예, 예.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탈당하기는 너무 부담되고 예.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겠죠. 왔다 갔다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냥 불출마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김종인 대표 카드를 네. 너무 쉽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임내연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공천 배적된 이후에 거취 표명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일단 연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교섭단체는 유지가 지금 되는 상태이긴 한데 중요한 게요. 지금 보면은 김영환 의원 같은 게 인재영입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떨어진 사람들 다 이렇게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정체성도 없고 그동안 그 지적받아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좀 맞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당세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예.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뭐 하락하면서 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양한 정치 세력을 모아야 되는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새 정치를 추구했던 국민의당의 목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네. 앞으로도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야권 연대를 이뤄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마지막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같이 합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예. 마지막에 같이 할 수 있는 연대 끈들이 사실상 거의 봉쇄가 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 네. 특히 좋은 그 유력한 인사들을 많이 모셔왔는데 네. 이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 앞으로 국민의당은 앞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을 것이다 전망합니다. 이상돈 선대위원장인가요? 지금 이상돈 의원이 전 의원이 지금 진영 의원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오늘 오후 2시 그 회견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진영 의원에게 전화는 한 거는 확실하다고 예, 합니다. 이상돈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선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뭐 진영 의원 입장이야 뭐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 바뀌는 게 사람인데 예. 다만 이제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자면은 예. 당연히 그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지를 않고 예. 무소속으로 해서 네. 본인 지역구에서 한번 심판을 받으려 하겠죠. 그리고 그 지금 이런 모습 네. 자꾸 의원 수를 한 명 더라도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그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나마 제3지대 10%의 지지를 받쳐줬던 새 정치에 걸맞는 네. 처신이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돈 45억이 28일까지 20석이 유지되면 더 생기니까 네. 뭐 돈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럼 돈 때문에 정치한다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당에서 공천 탈락된 비박들이 네. 국민의당에 가게 되면 그거는 여권에서 야권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이상돈 의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상돈 선대위원장이죠. 저 차고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